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207회. 안녕하세요. 백수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 돌아왔습니다. 별들이 미쳐. 요새 혀도 꼬이고 진짜 미쳤나봐. 별일들 없으셨습니까? 뭐 워낙에 우리 게시판에 이제 글이 없어가지고 근황들을 알 수가 없어. 에이씨 뭐 그러려냐고 삽니다. 네. 오늘도 개소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행히 요즘에 제가 이제 강의가 좀 있어서 또 몇 주 조금 바빴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항상 그렇듯이 일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정 수입이 아니다 보니까 뭐 또 강의가 있을 땐 있고 또 없을 땐 되게 없고, 그래서 뭐 사실 뭐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아요. 내가 생각해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나 모르겠네. 사실 좀 그래서 뭐 꿀꿀하다가도 또 수업 있으면 또 정신없이 바쁘다가 뭐 또 그럽니다. 아무튼 요즘에 한 주 정도 좀 바빴습니다. 뭐 이렇게 야간에도 수업이 있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조금 바쁘게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좀 이제 일찍 끝날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세차를 했어요. 한 3주 만에 했나? 손 세차를 하러 갔는데, 원래는 기계 세차를 주로 하다가 기계 세차하니까 차가 이제 완전히 마탱이가 가는 거야. 그렇다고 뭐 도색을 다시 할 수는 없고 어찌됐든 오래 타야 되잖아. 그래서 손 세차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량 관리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오래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새 차를 살 수도 없고 뭐 중고차는 뭐 공짜야? 어찌됐든 주구장창 돈 벌 때까지 열심히 타야 되니까 손 세차를 하러 갔는데, 사실 제가 손 세차를 이제 평일날 좀 한가할 때 보통 세차를 하는 편이에요. 주말 이럴 때도 또 사람 오지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한 4시쯤 갔는데 대박! 사람 오지게 많아. 나 같은 한량이 넘쳐. 요즘에 이제 뭐야, 꽃놀이들 가거나 이제 단풍 구경들 가니까 요즘 주말에 차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사실 고속도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 때가 사실 조금 좋았거든요. 차들이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에 차들이 또 오지게 많아, 진짜. 다시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들 놀러들 가시는지, 좀 한량 같으신 저 같은 뭐 젊은 친구부터 해서 이제 연령 있는 데까지 다 이렇게 와갖고 세차하는데, 보니까 한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세차장에.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날 세차해서 이제 토요일날 놀러 가려고 그러는 거죠. 네, 아무튼 한량이 많다! 나 같은 한량이 많다. 뭐, 좀 슬프지? 네, 한량이 많다는 게. 한쪽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바글바글대고, 일하기 바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먹고 살기 괜찮은 분들이 이렇게 한량스럽게 세차하고 있고. 참고로 저는 돈이 있어서 세차하는 건 아니고요. 오랜만에 한 거야. 매주 한 것도 아니고, 한 3주 만에 했어. 한 달에 한두 번? 제가 뭐 한 달에 매주 가는 게 아니고요. 세차를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두 번, 이렇게밖에 안 해요. 그 차도 잘 안 타고, 뭐 거진 이제 모셔두다시피 장식용이지, 장식용. 장식용. 장식용 차량이야. 아무튼, 한량스러운 인간들이 참 많다. 요즘 먹고 살기 어렵고 경기 어렵다고 그래도 놀러면 논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잠깐 드려봤습니다. 자, 207회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커피 한 잔 먹으면서 하루 시작해 봐야겠죠. 요즘에 또 이제 로스팅 반, 창업 반 하다 보니까 커피 오지게 먹고 있습니다. 진짜 미친 듯이 먹고 있는데, 그건 그거고, 네, 또 이제 오늘 준비한 커피는 폴바셋 바리스타 시그니처 룽고. 시그니처 룽고는 이미 폴바셋 카페에서 팔고 있는 커피 메뉴입니다. 아시겠지만 폴바셋이 이제 원 블렌드로 해서 뭐 웬만한 커피 제품들은 다 이제 한 가지 원두로 다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에티오피아랑 브라질이 이 집 기본 블렌드죠. 브라질산 60%, 에티오피아산 40%. 투 블렌드임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그 초콜릿 향미와 밸런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베리향,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잡아냅니다. 확실히 폴바셋이 실력이 있다, 뭐 이렇게 전 느껴지고 있고요.
뭐 간혹 뭐 폴바색 그지가 뭐 별로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너보단 나아. 어줍지 않은 카페 사장님들이 폴바셋 무시하는데 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폴바셋이 상당히 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브라질산과 이제 에티오피아산 어떤 생두를 쓰는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관계자도 아니고. 뭐 특정 어떤 지역에 어떤 커피를 쓰는지 잘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사실 관심도 별로 없는데 기본적으로 폴바셋 커피를 워낙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뭐 굳이 과대 포장할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막 찬사를 보낼 필요도 없는데 기본적으로 맛있어. 얘네 이지 커피가. 뭐 이 시그니처 이 롱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기본 스틱 커피부터 해서 드립백 또 그리고 그 캡슐 커피까지 이 집이 기본적으로 내세우는 커피 제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콜드브루, 더치커피, 물론 이제 콜드브루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는 더치커피로 판매되는 제품까지 제가 리뷰를 했었죠. 네, 상당히 맛있습니다. 실제로 더치라떼 먹어보시면 카페 모카 저리 가라야. 진짜 그만큼 초콜릿 향미와 풍미가 너무 잘 느껴지는 그런 커피인데 뭐 맛있으니까 맛있다고 그러지. 맛없는데 굳이 내가 이 모터를 칭찬하겠어. 뭐 어차피 나하고 일면식도 없고 친하지도 않고 관계도 없고 매일 뭐 내가 매일 유업 관련자도 아닌데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좋은 건 좋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커피를 굳이 이제 조금 소개하면서 또 오늘 방송 시작해 볼게요. 자, 이 커피가 지금 GS 편의점인가? 이제 마트에서 팝니다. 제가 이거 마트가 아니라 편의점에서 샀고요. 폴바셋 바리스타 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먹어본 거는 돌체 라떼. 폴바셋 바리스타 돌체 라떼 하나 먹어봤고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락토 프리 카페 라떼랑 이제 시그니처 룽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룽고만 지금 들고 왔고 락토 프리 카페 라떼는 안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이 제품을 만났기 때문에 일단 먹어보고 괜찮으면 또 나머지 제품들 좀 사볼 생각이고요. 여기 써있는 내용을 보면 폴바셋 시그니처 에스프레소 커피 추출액 커피 원두는 브라질산 60% 에티오피아산 40%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약간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도 조절대와 비타민C가 들어있다고 써있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이 써있는 건 없고요. 유통기한에 대해서 상단에 표기가 돼 있다. 좀 제법 길게 나와 있고 제조원 메일 유어 뭐 별거 없어요. 뭐 유통 전문은 MGC 푸드 MGC드가 이거 예전에 이제 이디야에서 유통을 할 때 물류했었던 업체로 기억이 납니다. 제 생각에. 맞나 싶은데. 아무튼, 그랬을 거야. 그리고 참고로 이디야 같은 경우에 이제 매일 우유를 썼었죠. 근데 지금은 뭐 쓰는지 잘 모르겠네. 제가 이디야에 몸담고 있을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MGC 이 푸드, 이 유통 업체를 이용해서 물류를 받았었죠. 일단 뭐 다른 내용은 없고요. 스페셜티 등급의 커피를 진하게 추천한 시그니처 블랙이라고 써 있습니다.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0ml에 15칼로리. 아무래도 이제 당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칼로리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블랙 커피류가 뭐 4칼로리에서 이제 10칼로리가 미만인데 일단 마셔보겠습니다. 뭐 일단 마셔보고 얘기할게요. 일단 제가 따서 먹어보겠습니다. 때깔 깔끔하게 좋은데? 설탕 안 넣는 게 더 좋겠는데? 왜 설탕 왜 넣었지? 적절한 산미와 함께, 이게 설탕을 넣었다고 그러는데, 전혀 설탕이 넣은 그런 단맛이 세게 안 느껴지고, 정말 은은하게 달아요. 그러니까 설탕을 안 넣어서 마치 커피 자체에서 단맛이 나는 듯한, 사실 여기다 설탕 안 넣었다고 뻥쳐도 사실 잘 모를 정도예요. 그 정도로 설탕 맛이 세게 느껴지진 않고요. 일단 먹고 났을 때 이 단 풍미들이 입안에서 플레이버가 막 퍼지는데 약간 설탕을 넣었을 법하다라고 추측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괜찮은데? 또 네가 괜히 또 폴바셋 좋아하니까 괜히 또 그러는 거 아니냐? 진짜 맛있어. 지금 이게 그 편의점에서 3,100원인가? 지금 다른 분 블로그로 볼게요.
MG 그 폴바셋 돌체라떼 330ml 3,400원, 그 락토프리 라떼 3,400원, 폴바셋 시그니처 룽고 3,100원. 일단 싸지는 않죠. 350ml, 330ml 치고 3,000원이면 사실 조금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폴바셋이라는 이름의 명성이 있어서 그래도 제가 일단 집어왔는데, 일단 웬만한 커피 3,000원대면 사실 조금 고민합니다, 제가. 진짜로. 진짜 그렇다니까. 일단 마셔보고 있는데, 상당히 맛이 좋다. 진짜 괜찮아요. 일단 적절한 산미와 함께 이 고소한 맛과 단맛이 잘 돌고, 일단 기본적으로 입안에 그 플레이버의 어떤 풍미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이거 네가 또 너무 그러는 거 아니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정도의 그 가공 커피 퀄리티가 맛은 비슷한데 이게 조금 더 균형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이런 류의 블랙커피 치고는 제법 괜찮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일단 우유를 한번 넣어서 먹어볼까요? 일단 집에 굴러다니고 있는 후레쉬 밀크, 서울우유 후레쉬 밀크를 부어서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페오레 스타일로 커피 드리면 사람들이 막 또 극혐하는 사람들이 계신데, 난 괜찮은데? 아무튼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한번 마셔볼게요. 고소하고 단맛, 끝내줘. 맛있네. 얘네 참 커피 잘 만든단 말이야. 맛있어. 우유타도 괜찮아. 이 적절한 이 조화로움.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엄청 맛있냐고요? 물론 그런 건 아니지. 아메리카노 같은 거에다 우유 타는데 뭐 엄청 맛있겠어요? 그래도, 이런 블랙커피류, 이게 좀 농도가 좀 희석돼서 그렇지, 농도가 좀 진한다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맛이 상당히 좋아요. 진짜 맛있다니까? 내 입맛에만. 내 입맛에만 맛있다고. 실제 폴바셋 매장에 가보시면 이제 폴바셋 룽고라고 해서 팝니다. 룽고 아니에요. 룽고예요, 룽고. 보통 광고에 뭐 1.4배만은 스페셜티 원두에서 맛있는 에센스만 추출한 룽고라고 해서 이제 보통 기본 사이즈가 이제 360ml 정도 해갖고 이제 4,900원에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아메리카노가 4,700원인 걸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맞나? 일단 뭐 라떼가 5,300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 요즘에 사실 안 먹어봤어. 개인적으로는 이 풀밭의 룽고를 개인적으로 더 추천하는 편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산미 쪽 부분이 더 많이 부각되는 편이라서 저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종종 먹었었는데, 사실 요즘 폴바셋을 안 가긴 합니다. 요즘 제가. 뭐 폴바셋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 뭐 사실 이 룽고랑 이제 라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라떼 매니아들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이제 우뚝 섰던 브랜드로 기억이 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스타일의 다 비슷한 류의 어떤 저가형 커피 맛을 내던 시대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스페셜티 블렌드 커피로서 조금 한 획을 걷다는 의미에서 국내에서 이 폴바셋이 차지하는 어떤 의미로는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이 폴바셋에서 이제 추출하는 추출법들이 국내에 있는 개인 카페들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 커피 스타일의 이제 리스트레토 도피오 추출법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리스트레토를 활용하는 어떤 룽고. 그러니까 원래 룽고라고 하는 게 이제 에스프레소의 개념을 접근했을 때는 좀 추출량을 많이 뽑는 게 일반적으로 룽고라고 알려져 있어요. 뭐 네가 이탈리아 가봤냐? 이탈리아 가보긴 했는데 제가 이탈리아에서 룽고를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래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사실 기억도 없는데, 보편적으로 룽고가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좀 진한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막 커피를 주구장창 뽑아낸다 보니까 뭐 맛이 있는 경우가 사실 있긴 있어요. 뭐 먹을 만한 경우가 있긴 했는데, 보편적으로 룽고가 맛있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룽고를 잘 활용하지도 않고요.
물론 이제 룽고를 맛있게 뽑아서 활용할 수 있으면 뭐 그것도 하나의 이제 경쟁력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룽고 커피를 내세워서 판매하는 경우가 폴바셋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개인 카페에서 뭐 룽고라고 이름을 달고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 뭐 어딘가 있을 수는 있겠지. 있을 수는 있지만 흔하게 보이는 그런 메뉴는 아닙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도 이 룽고 비슷한 카페 알롱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알롱제를 마셔보시면 그 우리나라 그 아메리카노 약간 느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맛도 상당히 비슷하게 유사한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룽고가 약간 물탄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에 물탄 느낌이 납니다. 왜냐면 그만큼 물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뭐 괜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어줍지 않은 아는 척할 생각은 없고요. 뭐 룽고 같은 경우에 이제 캡슐 커피로 많이 잘 나타나 있죠. 왜냐면 이제 보통 그 캡슐 커피 머신에 그 버튼에 이제 룽고 버튼이 있어서 이제 룽고로 약간 아메리카노 스타일로 뽑아서 냅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 에스프레소랑 이제 보통 룽고, 이제 아메리카노 같은 버튼을 누르면 보통 룽고를 누르면 거의 이제 길게 뽑는 아메리카노 스타일로 나오는데 실제로 먹을만 해요. 먹을만 한데 보편적으로 카페에서 이제 룽고를 뽑아서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점에서 뭐 그렇게 이렇게 대중적이진 않다라는 취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해서 이 메일유업에서 나오는 폴바셋 시그니처 룽고 워낙에 뭐 유명한 이 라인이다 보니까 폴바셋 시그니처 블렌드, 시그니처 뭐 룽고라는 이런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뭐 스틱형 커피, 뭐 액상 커피, 뭐 기타 드립백, 뭐 이런 커피들을 봤을 때 상당히 괜찮다. 그러니까 메일유업에서 내놓는 커피 제품군들이 그렇게 그지 같은 제품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만들어도 개인 카페라면 이 정도만 만들어도 상당히 맛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폴바셋 정도 하는 카페가 요즘 있긴 있어도 뭐 많지는 않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뭐 굳이 반박한다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느낍니다. 폴바셋 정도만 해도 사실 웬만한 개인 카페가 그 정도만 해도 맛집이라고 소문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휴, 그래도 먹던 거 마저 마시고 또 커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금주의 커피 기사들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바셋 얘기는 뭐 제가 평상시에 많이 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메일유업 사이트 들어가서 막 폴바셋 브랜드를 뭐 소개했던 적도 있는데 그만큼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사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또 오래 일을 하고 또 프랜차이즈 본사 쪽에 이제 오래 일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사실 프랜차이즈 카페들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나름 좀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곳은 어디까지나 이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어떤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양질의 커피를 값싼 가격에 판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면에선 개인 카페가 품질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운영하는 카페 중에서는 폴바셋이 그래도 어디 가서 욕먹지 않을 정도의 커피 품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폴바셋 관계자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폴바셋이 제일 맛있잖아. 뭐 블루보틀도 있다고요? 블루보틀도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금주의 커피 기사들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커피 관련 뉴스들 중에 눈에 띌 만한 게 뭐 있나? 한번 또 뒤져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을까요? 뒤져보자. 자, 금주의 기사. 2,000호점 돌파. 메가커피. 와, 벌써 2,000호점 돌파했어? 대박인데? 2,000호점 돌파. 점포수 늘리는 메가커피. 정작 점주들은 불만이다. 메가커피에 적은 메가커피. 이건 사실 메가커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디야도 그랬어요. 이디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점포수를 공격적으로 내다 보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신규 점포 출점할 때 기존 점포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거리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잘 안 지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메가커피가 저희 동네에도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두 개가 생겼어. 그러니까 거리로 보면은 한 500m? 그러니까 1km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라고 볼 수 있죠. 같은 동네인데 가까운 거리에 메가커피가 두 개가 있습니다. 거리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 한 500?
한 500m 될 것 같네. 한 500에서 한 700.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만큼 가까운 거리에 메가커피가 두 개가 있어요. 음, 진짜예요. 저희 동네. 지금 그 문제예요. 그 문제. 아무래도 특정 상권에서 이제 메가커피가 이제 낸 가맹주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를 다 먹어줘야 되는데 같은 동등한 프랜차이즈가 하나 더 생긴다. 그러면 이제 나눠 먹기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 문제는 메가커피만 그런 게 아니고 매장 수를 가장 많이 빠르게 늘렸던 뭐 카페 베네나 뭐 이디야도 그랬어요. 이디야도 이 점포의 이제 거리 제한을 너무 이제 허용하는 범위를 너무 좁게 잡으니까 가맹점주들끼리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싸우는 이제 본사에 이제 자꾸 항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점주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고 새로 점포를 내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이지. 왜냐면 자기가 내고 싶었으니까 거기다 내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쪽이 장사가 괜찮으니까 자기도 내고 싶다.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 기존의 점주한테 이제 뭔가 양해를 구한다든가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는 거예요. 그냥 내놓고 이제 미안하다고 해서 예전에 제 기억에는 뭐 원두 지원해 줬었었나? 하여튼 뭐 몇 번 그런 적이 좀 실제로 있었는데 딱히 본사에서 해준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원두 같은 거 지원해 주거나 뭐 이제 혜택을 잠깐 뭐 일회성으로 제공했었던 적은 있는데 막 특별하게 더 뭔가 해줬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회사 본사 측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건 가맹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사들이 돈 벌라고 막 내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지들끼리. 어? 본사는 어떻게 해서든 매장 더 내서 빼먹을 생각만 하고 있지. 뭐 가맹점주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데아도 사실 그랬어요. 뭐 이데아도 딱히 다를 거 없어. 뭐 사실 이데아도 공격적으로 매장 낼 때는 진짜 막 거리 제한도 정말 얼마 안 되는 거리에 매장 하나 더 있고 많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메가커피가 이제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업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이런 잡음이 상당히 많이 생기죠. 꼭 비단 메가커피만 있던 건 아니고요. 아마 컴포즈도 매장 수가 더 늘어나다 보면 아마 이런 문제가 많이 부각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또 다음 기사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다음 뉴스. 식품 공룡 네슬레. 지금 전 세계 커피 시장의 하나의 축이죠. 네슬레와 JAB 홀딩스 그리고 스타벅스 이제 공룡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세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이 커피 사업의 가장 큰 틀을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자, 얘네가 커피 사업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 스타벅스 자회사를 인수했다는 기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네슬레 하면 이제 블루보틀의 이제 지분을 인수해서 실질적인 블루보틀의 어떻게 보면 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인데 스위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네슬레가 미국을 대표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의 자회사 시애틀즈 베스트 커피를 인수하여 커피 사업을 지속해서 확장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일단 시애틀즈 베스트 커피를 국내에선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피치 커피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커피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프랜차이즈 회사로 볼 수 있는데 국내에서 이 커피를 만나볼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시중에 이렇게 흔하게 보이진 않아요. 물론 이제 인터넷상에 이 회사의 커피가 유통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잘 아느냐? 모르지. 내가 뭘 알아. 시애틀즈 베스트 커피 하면은 솔직히 스타벅스의 자회사인지는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얘네가 델타 항공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커피를, 어, 그, 델타 항공에서 서비스를 하는 커피로 알고 있고, 그냥 저는 CSLG 베스트 커피가 이제 협력 관계로 해서 제휴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버거킹의 라이벌인 맥도날드를 잡기 위해서 이제 왜냐면 맥카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와 버거킹이 이제 손을 잡으면서 이 커피 프랜차이즈인 버거킹이 스타벅스의 시애틀즈 베스트 커피를 미국 전역에 이제 판매하는 그런 계획이 들었던 게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시애틀즈 베스트 인수 검색을 해보면 나오겠죠? 스타벅스가 언제 인수한 거지?
2003년도에 인수를 했군요. 나도 몰랐어. 얘네가 이제 맥카페와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이벌 관계인 버거킹이 스타벅스가 맥카페에 대항하기 위해서 2003년에 이제 시애틀즈 베스트 커피 브랜드를 서브웨이 등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판매하는 등 제휴를 확대해 왔다라고 합니다. 뭐 아무튼 이제 이것을 이제 미국이 아니지, 식품 공룡인 네슬레에 이제 팔았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유통망을 어떻게 보면은 네슬레가 이제 소유하게 됐다고 하는데, 스타벅스가 왜 팔았을까? 아니 뭔가 팔았을 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얘네가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 커피를 유통망으로서 확대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인수했을 텐데, 기사를 보면은 스타벅스와 협업이 시작된 건 2018년도부터 캡슐 커피를 비롯한 다양한 커피 제품에 스타벅스 브랜드를 달아 네슬레의 이제 글로벌 유통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스타벅스와 네슬레가 뭐 어떻게 보면 라이벌 관계라고 볼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협력 관계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네슬레의 이제 유통망을 활용해서 스타벅스 커피를 네슬레가 어떻게 보면 독점적으로 이제 로얄티를 지급하고 스타벅스에 추가 로얄티를 지급하고서 유통한 걸로 이제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큰 회사를 통해 이제 스타벅스 커피를 더 알리고 판매하는 어떤 활용에 있어서 뭐 나쁜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또 라이벌이면서 동시에 또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제 이 인수를 했다는 기사가 떴어요. 떴어. 그냥 떴다. 떴다. 기사에 이제 보면은 네슬레 브랜드 운영 책임자인 데이비드 레니는 스타벅스와 협업은 성장세를 보여온 글로벌 커피 시장에서 우리 회사의 선도적인 위치를 확인시켜 줬으며 잘 알려진 시애틀즈 베스트 커피 브랜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시장 내 리더십을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공룡 기업인 네슬레가 더 많은 유통망을 통해서 스타벅스 커피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동맹 관계인 거죠. 네. JAB 홀딩스라는 기업의 어떤 시장성을 네슬레가 스타벅스와 손을 잡고 더 어떻게 보면 더 힘을 키워 이제 좀 견제 세력을 잡겠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다음 기사거리들을 또 찾아볼게요. 저와 같이 방송을 했었던 우리 김언니가 카페를 냈다고 합니다.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나? 카페 낼 계획이 있었다. 네, 드디어 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통화를 했는데, 아, 요즘 힘든가 봐. 조만간, 만나러 가서 또 인터뷰를 좀 해볼게. 김언니를 못 본 지 좀 됐죠. 네, 저희가 또 코로나도 있고, 또 그동안 또 시간이 애매하니까, 사실 김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송도에 카페 하고 있을 때 종종 왔었어요. 집이 서울인데도 멀리서 한 두세 번 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일 때도 왔었어요. 일 때도 왔었던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동안 못 봤죠. 네, 그리고 이제 전화 통화만 몇 번 했었고,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데, 조만간 한번 방문해서 또 여러분들한테도 인터뷰를 소개할까 합니다. 아무튼 우리 김언니 카페를 냈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 그래서 조만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커피 기사거리들. 일단 비엔나 커피와 관련된 이제 소개 글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사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커피의 역사적인 배경과 또 이제 스토리 같은 것들을 같이 엮어서 이렇게 칼럼식으로 쓰는 기사들인데, 물론 이제 홍보도 좋고, 이제 기사를 통해 어떤 정보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런 컬럼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책들도 많이 찾아서 보는 편이고, 일단 기사가 뭐냐면, 길 따라 뭐 따라 합스부르크가 왔다. 그런데 비엔나 커피는요? 라는 주제입니다. 한국과 오스트리아 수교가 130주년을 맞았대요. 그렇게 이렇게 오래됐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이라고 해서 지금 뭐 특별전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안 가봤는데 그래도 한때 이제 유럽을 호령하던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제 유명하죠.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런 거. 이 자세한 거를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역사책이나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등장하는 게 이 합스부르크인데 이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요 중부 유럽 일대를 이제 다스리고 이제 세력화했던 명문 왕가로 알려져 있고 이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를 다스리면서 나중에 여기서 독일 황제가 배출된 걸로 이미 잘 알려져 있죠. 옛날 영화 중에 그 오마 샤리프 있잖아요. 오마 샤리프. 그렇게 코수염 난 할아버지 계셔요. 이분이 돌아가셨죠. 네, 오마 샤리프랑 이제 까트리느 드니브가 나오는 이 비유인가?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유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평점이 좋은 영화는 아닌데, 일단 이 함부르크 왕가의 어떻게 보면은 그 뭐 황태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렇다고요. 네, 그렇다고. 나도 잘 몰라. 나도 잘 모르고 그냥 들어보긴 뒷담화에 들어봤어. 아무튼 이 논점 사이 돌아가서 이 비엔나 커피 하면은 이제 오스트리아의 커피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비엔나 커피는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나마 이제 이 비슷한 형태의 커피가 그 이제 아인슈페너라고 하는 커피죠. 이제 이 글은 이제 여기서 이 어떤 소개를 하는 글도 있지만 그 오스트리아에는 이제 비엔나 커피가 없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생크림이 듬뿍 든 진짜 비엔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 쿠폴라 카페를 이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뭐 글쎄요, 제가 이것을 뭐 가서 만나볼 수는 없고, 네, 돈도 없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비엔나, 오스트리아의 이제 커피를 우리가 역사적 배경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오스트리아 쪽에서 이제 커피가 전파되는 그 결정적 계기를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이제 침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화 1683년이라는 그 비엔나 전투 1683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재미는 별로 없는데 그냥 이 배경이 이제 오스만 제국이 빈 전투, 그러니까 비엔나를 이제 침공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전투입니다. 이때 이제 폴란드랑 이제 리투아니아 연방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크리스토교 연합군들이 이때 오스만 제국의 침공에 맞서서 이제 싸우는 어떤 그런 배경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종교 전쟁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전쟁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 조금씩 쇠퇴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도 된다고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거를 사실 제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뭐 이런 걸 잘 모르는데 그냥 커피를 공부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비엔나 전투에서 그 유명한 폴란드인 게오르그 콜시츠키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비엔나 전투와 오스트리아의 커피가 전파되는 이 배경에 이 폴란드계인 이 콜시츠키가 이 전쟁 후에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퇴각을 하면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지필이 돼 있어요. 보통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패퇴해서 이제 퇴각하는 오스만 제국이 커피 생두를 항상 전투를 임할 때 이제 들고 다니면서 커피를 마셨다고 하는데 놓고 퇴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커피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폴란드인 이 콜시츠키가 당시로서는 이제 왕으로부터 이 커피를 나에게 달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알 길이 없죠. 알 길이 없어. 진짜 책에 찾아보면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지필되어 있는 내용들이 보통 보면 이 콜스치키가 전쟁을 기념하게 해서 하기 위해서
그때 오스만 제국의 상징이 이제 초승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초승달을 빗대어 만든 빵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아상이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 방송에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 초승달 모양의 빵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카페를 차려가지고 장사를 했었다. 이런 게 보통 커피 역사의 배경으로 나오는 이 콜스치키와 오스트리아의 커피를 받아들인 어떤 배경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승전을 기념해서 판매하게 되는 이 크로아상을 그때 당시에 이제 오스트리아의 이제 왕녀인 공주죠.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루이 16세한테 프랑스로 시집을 가게 되면서 이 크로아상 빵을 프랑스에 전파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보통 전해져요. 뭐 사실 뒤져보게 되면 뭐이 크로아상은 또 헝가리의 빵이라고 그리고 보통 책에는 뭐 오스트리아에서 이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콜스치키가 빵과 그리고 그 크로아상 빵과 그 커피를 팔면서 뭐 그렇게 전파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좀 더 이런 것들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전파된 이 빵이 결국에 이제 프랑스로 건너가게 된 게 마리 앙뚜아네트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배웠어요. 배웠다기보단 이제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프랑스를 대표하는 빵인 것처럼 이제 알려지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건데 사실 이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비엔나 커피 좀 더 오리지널한 커피로는 이제 아인슈페너인데 사실 비엔나 커피와 아인슈페너는 우리가 이제 상상해서 만든 커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커피가 팔진 않습니다. 제가 알기엔 그래요. 제가 알기론. 왜냐면 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이 아인슈페너는 실질적으로 이게 달콤한 커피라기보단 이제 뭐랄까 크림이 들어가서 이제 달지는 않고 부드러운 커피 약간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가 가봤냐고요? 당연히 안 가봤지. 내가 가봤겠어? 나도 잘 몰라. 그냥 그렇다고 들었어. 혹시 오스트리아에 가서 아인슈페너를 진짜 오리지널 아인슈페너를 먹고 오신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이 비엔나 커피와 가까운 것이 이제 아인슈페너와 카페무이 슈라크 오버스라고 이제 보통들 얘기하는데 사실 국내에 뭐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커피도 아닙니다. 사실 이 아인슈페너라고 하는 것도 요 근래 카페 시장이 기본적으로 많이 커지면서 외국계 커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오리지널한 느낌의 커피가 아인슈페너다 이렇게 팔게 된 건데 이 아이는 독일어로 이제 하나 그리고 슈페너는 말 고삐라는 뜻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혹자는 이 잔의 모양이 아인슈페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잔에 이 뭐랄까 따뜻한 커피가 식지 말라고 크림을 얹었다 그런 설도 있고 또 이제 마차를 몰던 마부가 이 음료가 이제 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식거나 음료가 튀는 것을 막기 위해 크림을 올렸다라는 설이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부분이 썰이지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어찌됐든 이런 아인슈페너와 비엔나 커피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한국식 이제 커피 문화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커피 리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좋아요 로스터리 대표님이 저한테 또 선물을 주셨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드립백 리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드립백을 또 많이 주셨어. 참고로 이게 협찬이냐? 협찬 아니고 선물 받은 건데 사실 좋아요 로스터리 이제 대표님 이 부부죠. 네, 부부와 만남을 잠깐 가졌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그 학원에 자기가 한번 참석해보고 싶다 그런 요청을 받아서 이 교육생들한테 커피 시음을 하거나 뭐 이제 좀 창업자들과의 만남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이제 제가 한번 마련을 해드렸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분들한테 뭐 해드린 건 없거든요. 저는 사실 거의 받기만 하지 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방송에 대해서 뭐 착한 척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사람한테 별로 베풀지 않습니다. 욕심이 많아요, 제가.
근데 이분들이 매번 올 때마다 사실 저한테 많이 베풀고 가셔가지고 너무 미안스러운데 이번에도 오셔가지고 저한테 뜬금없이 칼리타 웨이브 드리퍼도 주시고 스테인레스로 된 비싸 또 이것도 내가 가난한 걸 잘 아시나 봐. 그리고 드립백도 이 세트로 이게 좋은 것만 또 담아갖고 왔어. 그래서 제가 조만간 오늘은 아니고 조만간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 커피를 이거 빨리 먹어봐야 또 향이 날아가지 않는데 지금 제가 다른 커피 소개하려고 해서 이거 좀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아유 로스터리 대표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좀 미안하다. 내가 해준 게 하나도 없어서. 아니 매출을 올려주든가 뭐 그럴싸하게 홍보라도 잘해야 되는데 사실 홍보도 못해. 돈을 준 것도 아니야. 이거 다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또 막 없는 가식을 떨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저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하고 특히나 칼리타 웨이브 선물로 주셔서 고맙고요. 내가 형편이 어려운 걸 참 잘 알아, 이분들이. 나 왜 이렇게 찌질하지? 자, 아무튼 좋아요 로스터리 사장님께 대표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조만간 또 이 드립백 한번 또 신랄하게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좋은 얘기만 일부러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내가 먹어봐서 맛있으면 맛있다고 그러고, 맛없으면 맛없다 그래요. 네, 막 제가 막 누가 지인이 줬다고 해서 막 맛없는데 맛있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좀 커피에 진심인 분들이라 나름 그래도 기본 이상은 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 예상이고요. 자, 또 커피 관련 기사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관련 기사거리들이 또 뭐가 있나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뭐가 있을까? 눈에 안 보이네. 다음 기사는 텀블러에 담아갈 수 없는 카페 키오스크 주문에 대한 기사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서비스, 특히 이제 식당을 갈 때 이 키오스크 주문이 이제 필수가 됐죠. 실제로 제가 방문하는 상당수의 식당이 이제 거진 다,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가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 식당들은 아직까지는 옛날식으로 주문을 받고 뭐 전표를 쓰는 반면에 요즘 프랜차이즈는 거의 다 이 키오스크 형태로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태블릿으로 이제 주문한 경우가 참 많은데 여기에 내용은 뭐냐면 이제 개인 일회용 컵 사용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개인용 컵을 사용하는 빈도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 키오스크에 이런 주문이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 97%라고 합니다. 아니 91.6%구나. 네. 실제로 많이 쓰고 싶은데 이제 텀블러를 쓰고 싶은데 이 주문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제 좀 불편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이런 키오스크로 주문할 때 이 옵션 같은 것들이 조금 바꾸기가 어려워서 이 옵션 내용들도 조금 세세하게 설정할 수 있게 좀 키오스크 주문을 좀 더 간편하게 바꾸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기사 볼게요. 다음 기사로는 스타벅스 스피커의 오픈런 리셀가 20만원에서 70만원대 껑충 뭐길래 스타벅스랑 뱅앤옵스 협업인 스피커 뭐야 뱅앤사운드 익스플로러야 뭐야 뭐 이런 스피커가 있대요. 이런 것도 있었어? 이거 언제 이런 거 팔았어? 진짜 내가 이런 거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 스타벅스 코리아가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고택을 활용한 대구 종로 고택점을 개점한 가운데 이곳에서 판매한 한정판 스피커가 매장만큼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100개 한정을 판매 소비자의 소장 욕구를 자극한 이 제품은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공시가격보다 2배 높은 가격에 팔리고 20만원짜리를 얼마에 판다는 얘기야? 1인 최대 구매를 2개로 제한을 했고요. 지금 원래 공식 판매가 29만 9천원, 그러니까 한 30만원이죠? 근데 2배인 60에서 70만원에 팔리고 있대. 이걸 왜 사는 거지? 이게 뭐가 좋은 걸까? 스타벅스, 검색해볼까? 스타벅스 스피커. 이런 걸 또 언제 팔았대? 야, 참, 바쁘다. 내가 뭐 사실 이런 스피커에 별로 관심이 없어. 이쁘긴 이쁘네. 이쁘긴 이쁜데 이걸 20만원씩 주고 사야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집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쓴다면 뭐 딱히 나쁘지 않은데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스타벅스 에디션이라고 써있다는 거 빼고 네이비, 체스넛 예쁘긴 하네. 보니까 또 갖고 싶긴 하다. 근데 좀 솔직히 가격이 좀 부담된다. 이 뱅앤옵스 하면 뭐 유명한 덴마크의 이 뭐야 이런 음악 관련 상품들을 만드는 곳 아닌가? 나도 잘 몰라. 그냥 뱅앤옵스 하면 이제 스피커랑 이제 이어폰 정도로밖에 모르는데 뭐 명품 스피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아, 이게 좀 그 캠핑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들고 다닐 수 있게 좀 뭔가 튼튼하게 만들었나 보다. 방수가 돼? 어, 사고 싶네, 갑자기. 오, 이 제품 검색해 볼까? 스타벅스 스피커. 인터넷에 검색하면 있는 거는 뱅앤옵스는 아니구나. 스타벅스, 뱅앤옵스. 아이씨, 발음도 안 돼. 아이, 뭐 인터넷에 왜 이렇게 비싸? 이런 똑같은 디자인은 안 파나? 그냥 뱅앤옵스 스피커라고 똑같은 디자인은 안 파나요? 그냥 사갖고 색칠하면 되잖아. 아, 똑같은 게 파는구나. 뱅앤옵스 블루투스 스피커 21만 8천원. 아니, 스타벅스만 안 써져 있지 똑같은 디자인인데? 이걸 굳이 왜, 아니, 디자인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은데, 굳이 이걸 왜 70만원씩이나 주고 사? 이해가 안 되네? 내가 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아니, 진짜 이게 막 스타벅스에서만 나온 게 특별한 디자인에 특별한 뭐 이렇게 성능에 뭐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인터넷에 보면은 21만 8,800원 쿠팡에 있는데 이게 짝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대신 스타벅스 제품은 아니고 그냥 뱅앤옵스 원래 상품이 있나 봐요. 이거 이런 걸 왜 사지? 납득이 좀 안 되는데? 아니 그냥 디자인도 똑같아. 스타벅스 로고 하나 안 박혀 있다 뿐이야. 색깔도 똑같고 초록색도 똑같네. 예쁘긴 예쁘다. 하나 사고 싶네. 뱅앤옵스 플러스 스타벅스라는 그 로고가 안 써 있다 뿐이지. 일단 디자인은 똑같이 생겼는데 이걸 굳이 70만원씩이나 사야 줄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좀 후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네. 아무튼 그렇대요. 스타벅스에서 이런 걸 또 언제 팔았어? 저는 사실 스타벅스 관련해서 뭐 텀블러 예쁜 거랑 예전에 영플레이모빌 파는 거 그건 좀 사고 싶다. 영플레이모빌 이거 요즘도 파나? 스타벅스 영플레이모빌 검색해봐야지. 요즘 얼마인가? 스타벅스 플레이모빌. 플레이모빌이죠. 영플레이모빌은 이제 한국에서 팔았던 거고. 스타벅스 플레이모빌 바리스타. 그 프로모션 했던 건 아닌데 23,800원. 비싸다. 플레이모빌 이 정도 비싸진 않거든요. 스타벅스 플레이모빌 케이스. 케이스는 필요 없고. 피규어 8종 35만원? 안 사고 싶네. 스타벅스 플레이모빌 피규어 조이준. 이건 33,000원. 이건 괜찮다. 요거는 살만하네. 이 하나에 33,000원이야? 이거 별론데? 굳이 이 돈 주고 이거를 사야 되나 싶네요. 뭐 특정 디자인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스타벅스 플레이모빌 정도면 내가 조금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한데 나머지는 이거 우주인같이 생긴 거 이런 거 왜 안 팔어? 스타벅스 버디 세트 12,000원 한정 판매라고 하네요. 야 이거를 2만원. 야 비싸게도 판다. 이야 이거 너무하네. 이 플레이모빌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뭐 스타벅스가 이런 거 잘하긴 해. 부러워. 잘하긴 하네요. 네,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또 뭐 있나 검색해보죠. 스타벅스와 관련된 기사거리들을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새로운 대표 송호섭 스타벅스 뭐야 누구야 손정현 스타벅스 구원투수로 등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제 또 이 침몰은 아니고 요즘 조금 위태위태한 스타벅스를 또
누가 잘 이끌어 갈까? 네,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네, 아무튼 뭐 이렇다 할 기사는 없고, 자, 다른 기사거리들이 좀 있나 뒤져보겠습니다. 이디야는 뭐 이제 공정위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아직 후속 보도가 없는 것 같고요. 뭐 메가커피도 그렇고 커피 관련 기사가 이제 뭐 그렇게 눈에 띄진 않네요. 메가커피 뭐 있나? 점주들 불만 사항에 대한 얘기 아까 전에 했었고 뭐 없어. 네, 없어. 이렇다 할 기사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제 후배들이 카페 창업했다는 이제 기사를 비간접적으로 많이 듣고 있는데, 물론 이제 김원희도 카페 창업했지만 정말 사람들이 카페 창업을 참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주에만 카페 창업한 지인이 2명입니다. 2명. 아, 네. 그래서 조만간 다 이제 찾아뵈려고 그러는데, 뭐 아무튼 그렇다. 자, 오늘은 이제 커피 테스트로 첫 번째 커피로 럼 에이지드 커피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럼 에이지드 그러면 아마 일반인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가약 논쟁과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있는데 뭐 제가 최근에도 항상 그 가양 커피 만들어서 이제 시음 테스트 종종 하지만 와인이나 술에 담갔다가 커피를 빼가지고 이 로스팅해서 커피를 먹으면 약간 이런 비슷한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오늘의 주제는 일단 럼 에이지드입니다. 이 럼 에이지드가 뭐냐면 그 위스키를 만드는 그 오크통인가? 제가 뭐 양주나 술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뭐 어디서 이제 좀 보면은 이제 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시면 보통 사탕수수 이제 뭐 그런 걸로 만든 증류주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 캡틴 큐라고 있었어요. 캡틴 큐 아세요, 여러분? 그 약간 좀 짝퉁 양주? 약간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수입 양주 같은 게 없었을 때 좀 비공식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주가 수입이 안 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카리브해 해적 같이 이제 캡틴 큐라고 그래서 약간 해적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게 기억나요. 이게 한때 그 위스키 같은 게 수입이 안 됐을 당시 80년대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이게 이 술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럼주를 대표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럼주를 얘기하려면 저희 짧은 식견으로는 위스키는 곡물로 그 오크통을 거쳐서 만드는 게 위스키로 알고 있고 이 럼은 그 사탕수수 같은 걸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여러분 지적을 해주세요. 제가 술을 잘 몰라요. 진짜 아는 게 없어.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럼 에이지드가 뭐냐면 이 술을 가공하는 그 위스키 같은 술을 가공하는 오크통 있죠, 오크통. 오크통에다 발효시키는 거예요. 보통 뭐 오크라고 그러면 이제 떡갈나무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이제 판타지에서는 이제 오크라고 해서 이제 그 몬스터. 그 워크래프트에 나오는 게 이제 오크죠. 네, 뭐 아무튼 아무튼 개소리 좀 그만하고. 자, 아무튼 이 럼 에이지드가 이 오크통에다가 커피를 생두죠. 생두를 넣어서 한 2, 30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가량을 이제 발효시키는 거래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 통 자체에 그 술 냄새와 이제 술향 이런 게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생두에 이제 스며들게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로스팅을 해서 만드는 건데 솔직히 저는 그 향만으로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생두가 향을 머금는 게 맞아요. 맞고요. 근데 이 향만 머금어 갖고 과연 이 정도의 생두가 나올까? 솔직히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왜냐면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옷이 뭐 사람도 그렇고 뭐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식당에서 일하거나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퇴근하실 때 되면 옷이나 몸에 머리 같은데 향이 붑니다. 근데 그 향이 오래 가진 않잖아요.
이렇게 뭐 밀폐된 공간에 뭐 계속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향이 막 지속적으로 오래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람 맞거나 그러면 다 이제 사라져요. 그럼 생두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향이 날 수는 있지만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단순히 이거를 통 안에만 넣어서 그 향을 맛과 향을 내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믿음은 안 가는데 아무튼 이 커피를 제가 선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받았느냐? 이 좋아요 로스터리 사장님한테 이제 대표님한테 이걸 받았는데 대표님 얘기로는 이게 이제 베로티카라고 하는 이제 로스터리 카페에서 얻어왔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베로티카가 또 이제 인천에 있는 카페입니다. 이제 이분들이 카페를 인천에서 하시다 보니까 같이 이제 서로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같이 하시나 봐요. 저는 그냥 들은 대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막 홍보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분한테 받았다 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 맛이 있고 없고는 또 둘째고, 뭐 베로티카라고 하는 로스터리 전문점으로부터 이제 이 원두를 선물 받아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제 가져오신 겁니다. 이제 럼 커피를 드셔보시라. 왜냐면 이게 지금 럼 에이지드 생두가 지금 시세를 좀 보면 어디 갔지? 럼 에이지드 커피? 럼 에이지드 생두를 검색해 보면 아무래도 이거 발효 생두라 이렇게 싸지는 않아요. 보통 이렇게 이제 발효시켜서 이제 생두로 나오는 경우가 지금 보면은 생두 시세는 안 나왔네. 예전에 이게 그 GSC에서 팔았었는데 좀 뒤져볼게요. 얼마나 하나.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알마시엘로 건데, 보통 이게 콜롬비아에서 이 커피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거진다 이렇게, 가양 쪽, 향이 인위적으로 많이 섞여 있는 커피들이 거진다 이제 콜롬비아 쪽이 강세인데, 뭐 엘파라이소를 비롯해서, 엘파라이소에서 나오는 그 뭐 리치나 뭐 망고 뭐 이제 뭐 트로피칼 렉타 뭐 이런 등등이 보통 콜롬비아 쪽에서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제품이 보니까 1kg에 34,9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제품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럼베럴 에이지드라고 나오는 이 수프리모 등급의 콜롬비아 커피가 보통 이 콜롬비아산 커피들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지금 시세를 보니 이 제품이 현재 품절입니다. 품절. 이제 구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게 생두 쪽 정보가 잘 없네요. 그러니까 가공돼서 파는 건 있는데 지금 생두 쪽으로는 조회가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요즘에 구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GSC 사이트에도 있고 지금 없어요. 지금 없고 알마셀로도 지금 이제 품절된 상태인데 최소 그 가격을 좀 보니까 어디 갔어? 아까 500g? 어디 갔지? 아까 나왔었는데? 뭐야? 내가 잘못 본 건가? 1kg 단가가 34,900원을 일단 써 있어요. 상품 후기도 상당히 좋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구한 게 이 럼베럴 에이지드 커피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나라인지는 이제 표기가 안 돼 있고 그냥 럼이라고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어봤어요. 제가 1차적으로 먹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럼 커피 같은 느낌이 납니다. 네가 럼을 알아? 그러면 뭐 사실 잘 몰라. 잘 모르는데 그냥 술 맛 느낌 살짝 있어. 콜롬비아 이제 알마시엘로에 나와 있는 건 레세르바 럼베럴 에이지드인데 기본적으로 이 콜롬비아 쪽에서 이 럼베럴 에이지드 커피가 보통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배럴 에이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뭐 배럴 에이지드 방식이라고 써 있네요. 배럴 에이징, 배럴 에이지드 방식으로 훌륭한 품질의 위스키 또는 럼을 만들던 나무통, 참나무통이죠. 오크 배럴에 커피를 숙성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커피 생두는 다공성 구조로 외부의 향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위스키나 럼 등의 향미를 생두에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들도 되나 안 되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집에 혹시 있으세요? 오크통? 잘 모르겠네. 자, 아무튼 요 커피를 한번 시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참으로 세상에는 다양한 커피들이 공존하고 있죠. 이제 하다 이제 술까지
저도 실제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리뷰했지만, 이제, 와인, 레드 와인에다가 담그거나, 우리 홍초에도 담가서, 커피 테이스팅을 했었는데, 약간 느낌이 좀 색다르긴 해요. 이런 커피들이. 그래서 최근에 또 하고 있는 뻘짓이 뭐냐. 제가 이제 로스팅반 교육생들한테 이런 걸 알려줬더니 또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서 갈아 만든 배에 또 담가 가지고 온 우리 여성 친구가 한 명 또 있습니다. 그 친구가 좀 커피에 조금 진심인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외모는 상당히 이쁜 친구라 커피에 관심 1도 없을 것 같은데 되게 진심으로 하는 애가 한 명 있어요. 아무튼 그 친구가 갈아 만든 배를 다음에 이제 출근하면 같이 로스팅해서 이제 먹어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먹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콜롬비아 럼 에이지드 네, 커피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걸 먹었어요. 1차적으로 먹었는데 느낌이 이제 어떻다라고 조금 얘기하기가 사실은 좀 맛을 보시면 더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왜 그러느냐? 내가 사실 럼을 잘 몰라요. 근데 약간 술 느낌이 나요. 술 느낌이 진짜 나.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막 그렇다고 막 알코올기가 느껴지고 막 그런 거냐? 취하냐? 그런 건 아닌데 그만큼 이제 이 콜롬비아 쪽에서 이게 색다른 발효 커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양이 많지 않아서 10g만 먹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색다른 커피들이 있으면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한테도 좀 이제 선보이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대. 너희들도 한번 먹어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혼자만 먹는 것보단 같이 또 즐겨보는 게 좋거든요. 일단 제가 이걸 딱 열면 일단 술 향이 나요. 근데 좀 약간 달큰한 향도 같이 납니다. 진짜로 지금 이게 유분이 나온 거 보니까 조금 배전도가 이제 조금 있는 정도죠. 약간 배전도가 살짝 있는데 요거는 좀 아로마 밸브 있는 거기다 담아야겠다. 자, 오늘도 역시나 또 열심히 갈아야겠죠. 네. 또 갈아봐야지 뭐. 내가 최근에도 엄한 데다가 돈 쓰고 있는데 정작 그라인더는 안 사고 있는 거 보면 역시 나는 커피를 할 자세가 안 됐어. 참 이러면서도 커피를 밥 벌어 먹고 있으니 자, 제 10g만 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배전도가 있어서 좀 잘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핸드밀을 쓰게 될 때 좀 많이 안 볶은 커피들 있죠. 중배전류들은 사실 스팀이 한참 걸리는데 좀 배전도가 있으면 사실 스스슥 돌려도 잘 갈려요. 물론 그렇다고 뭐 덜 돌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힘이 좀 덜 듭니다. 실제로 해보면. 지금 10g 갈고 있는데 제가 지금 힘들다는 얘기 안 하고 있죠. 네. 일단 이게 양이 적다 보니까 이제 회전하는 속도나 빈도도 아무래도 좀 떨어지고요. 물론 20g만 갈아도 이게 되게 힘들어요. 10g 갈고 있는데 거진 다 간 것 같아. 뭐 이 정도면 그래도 할만한데? 물론 자동이 좋지. 자동 쓰다가 이런 거 쓰면 정말 사람 성격 배려입니다. 배려.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아니 아직도 갈고 있어. 아이씨 이것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10g 금방 갈 줄 알았는데. 분자도 너무 곱게 갈아서 그러나? 그건 갈았죠? 다행히 20g이 아닌 게 어디야. 20g은 죽을지도 몰라. 자, 일단 향을 맡아보면,
이 고소한 향과 함께 특유의 그 약간 묘한 발효 향이 나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커피에서 나는 그 과일 발효 향하고 좀 다르게 그냥 뭔가 이렇게 술 발효되어 있는 묘한 그런 향이 살짝 돌거든요. 진짜예요. 돈다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붓고 이제 추출을 해야겠죠? 와, 이게 방 안에 지금 달콤한 향들이 그 약간 어떤 향이냐면 그 위스키 들어있는 술 초콜릿 있죠? 술 초콜릿. 약간 그런 냄새 나요. 술 초콜릿. 아시죠? 그 술 들어있는 초콜릿. 약간 초콜릿 먹고 나면 약간 시큼한 그 술맛 같이 나는 초콜릿 있잖아요. 수입 초콜릿. 옛날에 그런 거 유행이었는데. 그러니까 완전 술스럽진 않은데 약간 그런 달콤한 향과 함께 뜨거 납니다. 자, 제가 지금 13배 정도만 생각보다 많이 부었는데. 네, 지금 분쇄도를 제가 좀 곱게 하다 보니까 일단 향은 젖었을 때 향은 좀 다른데 젖었을 때는 약간 좀 그닥 좋은 향은 아닌데 이 드라이 아로마 상태 이제 프로그랜스 할 때는 상당히 향 자체가 달콤합니다. 약간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뭐야 그 뭐시야 술 초콜릿 술 초콜릿 같은 느낌이 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약간 단맛이 좀 느껴지는 편이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먹었을 때 그러니까 따뜻하게 먹었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네임이 이제 풀네임이 없어서 그냥 럼 에이지드 커피라고만 해서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제 이 로스팅을 하신 분은 이제 베로티카 이제 로스터리 대표가 볶은 거고 이걸 갖다 주신 분은 조아이 로스터리 대표가 갖다 준 겁니다. 이렇게 대표라고 그러니까 되게 있어 보여. 그쵸. 그냥 사장님 이런 거보다 대표 이러면 좀 뭔가 어감이 더 무겁고 있어 배. 그러니까 회장님 사장님 이런 거보다 대표.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향 좋네. 나 이런 거 정말 좋은 것 같아. 근데 이런 커피류가 단점이, 많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좀 매력 있고, 좀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는데, 좀 물려. 그래서 이런 발효 커피류들이, 에티오피아도 그렇고, 한 잔 정도까진 괜찮은데, 여러 잔 반복적으로 먹기엔 조금, 이게 좀 물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취향입니다, 그냥. 이게 약간 그 오크통 향 같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 참나무 향. 진짜 이게 술 느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나무 냄새 같은 게 좀 배어져 있어서 그런지 단순히 맛으로만 보면은 좀 되게 복합적이에요. 약간 흑설탕이나 이제 뭐 위스키나 럼 느낌도 나는데 이게 향이 약간 그 오크통 향 같은 것도 살짝 나고요. 약간 밀크 초콜릿? 초콜릿 같은 느낌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향 자체가 그 위스키 들어가 있는 술 초콜릿 느낌이 난다. 이런 얘기 드린 게 진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메이플 시럽 같은 단맛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인 맛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류의 커피가 신기한 건 맞는데 조금 이상하다는 거지. 생각해봐. 생두를 오크통에 담아만 놨대. 근데 커피에서 메이플 시럽 맛이 나고, 응? 막 술 맛도 나고 밀크 초콜릿 향이 나고 막 이런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맛은 그런 맛이 나는데 좀 납득이 안 가죠.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네가 삐딱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텐데 내가 워낙에 이제 야매 커피를 많이 먹다 보니까 뭐 술도 타고 뭐 와인도 타고 뭐 맥주도 타서 먹어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신선하지가 않아. 나는 이제 저도 처음에 이 아나에어로빅 커피 한 3, 4년 전에 한 4년 전에 처음 먹었었나? 한 4, 5년 전에 처음 먹을 때
와, 커피에서 와, 이게 수정과 맛나. 막 계피 향이 막 엄청 잘 느껴져. 이럴 때 되게 충격이었어요. 내가 아는 커피 세계관이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제 지금은 뭐 있을 수 있지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서 되게 이제 신선하긴 하지만 뭔가 막 쇼킹하고 그러진 않는 거죠. 물론 이런 거를 일반인들한테 드리면 되게 쇼킹해야 합니다. 아니 이런 커피가 있다니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사실 상당히 매력도 있고 아 신기하다. 이게 메이플 시럽 맛도 있으면서 이제 위스키나 럼 느낌도 있고 거기에 밀크 초콜릿의 맛이나 이제 흑설탕의 느낌도 살짝 있고 거기에 이제 오크통의 향 같은 참나무의 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되게 복합적이에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드셔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전달할 수가 없잖아. 저 새끼가 또 무슨 개소리를 하나 너무 뻥치나 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네. 무슨 커피에서 뭐 럼이 나온다는 둥. 진짜야. 이런 게 있어. 검색해봐. 이런 생두를 판다고요. 물론 지금 품절이지. 품절인데 이런 생두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좀 상상하기 어려운 맛들을 커피라고 판다. 비싼 돈을 주고 판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제품이 맛이 좋다. 신기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걸 이제 가지고 가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제 시음을 해볼 생각이에요. 이제 보통은 이제 교육생들한테 교육할 때 많이 쓰는 편이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강의가 한 3개 정도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라떼아트 강의, 뭐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라떼아트 강의랑 또 뭐가 있더라? 지금 이제 뭐 바리스타 2급, 뭐 이제 뭐 창업반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되게 바쁘고 돈 많이 버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뭐 그래봐야 프리랜서고 백수인데 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또 이게 수업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래서 없을 때는 한 달 내내 없고 뭐 어쩔 때는 뭐 한 달에 뭐 수업이 뭐 잠깐씩 조금 있고 뭐 그런 날이 비일비재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아무튼 이 콜롬비아를 대표하는 이 럼 에이지드 커피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럼 에이지드 커피라는 게 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럼 에이지드는 술통, 술통이라 생각하면 돼요. 뭐 럼을 담아놨던 그 오크통이든 뭐 위스키를 담아놨던 오크통이든 실제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와인 오크통도 나올 수 있겠죠. 분명히 나올 법합니다. 누군가가 하고 있을 거야 또. 나온다? 분명히 이런 거 안 나오면 그게 더 이상해. 음. 아무튼 신기한 맛이 나는 이 뭐랄까 약간 단맛과 단향이 잘 풍겨져 나오는 커피였다. 로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물론 이제 커피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런 커피를 많이 먹어보신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만큼 커피가 요즘 정말 다양화되고 있고 정말 다양한 제품으로서 만들어서 이런 것을 창출하고 있다. 수익 창출하는 데 쓰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소개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 전통식 커피를 고수하는 이제 정통파죠, 정통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품질 좋은 특정 원산지의 그냥 일반적인 커피를 가지고 로스팅 기교로서 커피의 상품을 극대화하는 파가 있는 반면에 뭐 인위적이든 인위적이지 않든 이렇게 독특한 커피 생두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로스팅 스킬보다는 어떤 생도 자체의 특별함으로 승부를 보는 이런 커피. 흔히 얘기해서 이제 스페셜티를 주축으로 한 생도 품질의 극대화로 인해서 커피의 품질을 어느 정도 보편화하는 추세로 많이 가는 이 시장 역시 있습니다. 그 어느 파가 꼭 가장 중요하다. 이런 쪽의 커피를 하는 것이 꼭 소득이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정통 커피를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좋은 커피로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카페도 있는 반면에 뭐 기교적이고 이런 스페셜티 커피를 이제 추구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내가 이거 먹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발랑발랑하네? 이게 술 기운이 있나? 진짜 약간 제가 이거 딱 먹었는데 심장이 뛰네요. 제가 보통 그런 적이 잘 없는데 뭐 아무튼 이 커피는 여기까지 소개를 해봤고요.
자, 럼 배럴 에이지드 커피를 마셔봤고요. 사실 요즘 이 커피 시장이 나날이 커가면서 특히나 이제 다채로운 커피 상품군들이 파생되면서 취향도 더 폭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커피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각자 할 얘기들이 너무 많을 텐데 일단 중요한 내용들은 나날이 다양해지는 커피 시장에 있어서 이런 상품들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업체와 또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세력들이 많다는 부분, 그리고 뭐 이런 커피를 좋아한다고 해서 뭐 사실 나는 이런 거 싫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이게 커피야? 막 이렇게 얘기해도 딱히 할 말은 없는데 그만큼 커피가 매우 다채로워지고 있고 취향도 많이 탄다라는 의미에서 이 커피를 바라보는 식견을 조금 더 많이 폭넓고 넓은 시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급 커피 시장이 많이 부각되면서 많이 나타나는 얘기가 이제 산미가 나는 신 커피와 많이 태웠다고 해서 이제 쓴 커피가 이제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격돌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갤럭시냐 아이폰이냐 막 약간 뭐 이럴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취향을 상당히 타는 이제 부류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산미가 있는 게 무조건 좋고, 무조건 쓴맛이 나니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죠.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산미가 나는 커피들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산미를 나타내는 게 이제 클로로겐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저도 이제 들은 풍월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화학 물리 전공자 아니고 특히 의학계 종사자 아닙니다. 어줍지 않게 여러분들 가르칠 생각은 없고요. 보통 이 폴리페놀 성분이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화합물들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뭐 사실 어떻게 분해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보통 이 클로로겐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몸에 있는 염증 세포 손상으로부터 뭐 보호해 준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뭐 항산화 작용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커피도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 게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단순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탄 음식들을 잘 안 먹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고기를 태운다든가 밥을 태워서 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뭐랄까 누룽지 같이 살짝 탄 거, 살짝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해놓은 건 먹지만 바싹 시커멓게 탄 건데 그걸 막 끓여 먹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또 이걸 끓여서 먹으면 또 숭늉 같은 맛이 나겠지만서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먹는 식품들을 많이 태워서 먹는 사례가 없는 걸 본다면 커피도 역시나 많이 태운 것보다는 좀 덜 태운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취지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 역시도 커피를 많이 태우기보다는 조금 덜 태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중배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쌉싸름한 맛은 나지만 탄향과 매우 쓴맛을 연출하기 전까지 보통 볶는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산미가 나는 커피 쪽도 한번 마셔보시는 건 또 어떨지. 물론 자기 취향인데 네가 뭐냐고 한다면 할 말은 없어. 할 말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마셔볼 커피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그리고 아라모 지원 내추럴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제 게 아니고요. 받은 거예요. 받은 커피. 우리 좋아요 로스터리 대표님으로부터 전달받아서 한번 드셔보십사 해갖고 이제 주신 겁니다. 아라몬 내추럴 커피고요. 참고로 이 로스팅 해주신 분은 아까도 그 소개했던 럼베럴 에이지드 커피와 같은 베로티카 로스터리 카페에서 갖고 왔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일면식 없고요. 잘 모릅니다. 그냥 저는 커피만 먹어보고 괜찮냐 안 괜찮냐 뭐 이렇게 얘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인이라고 막 친한 척하고 막 포장해주고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아저씨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커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자면, 사실 에티오피아 커피가 워낙 품목이 다양해서 사실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사실 의미는 없어요. 먹어봐야 알기 때문에. 현재 이 아라모 내추럴 같은 경우에 이제 알마시엘로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걸 판매하는 유통하는 회사들이 또 여러 개 있는데, 일단 보편적으로 많이 찾는 사이트에서 보면 18,900원, 1kg당 18,900원입니다. 배송비 별도고요. 품종은 헤일룸, 단일 품종이죠. 스페셜티라고 나와 있고요. 일단 M 아라모 내추럴 예가체프 G1 그러면 일단은 지역이 예가체프라는 뜻이고요. 가공 방식은 내추럴 방식이란 뜻이고 고도가 보통 2000m 품종은 헤일룸 품종으로 나와 있고 이 아라모가 뭐냐면 협동조합 이름이 아라모입니다. 이 한글로 했을 때가 아라모고 오리지널 발음으로 하면 나도 이 진마라고 돼 있는데 지명 이름이에요. 커피의 발생지가 바로 이 오늘날 진마죠. 옛날에 카파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난 그냥 한글밖에 못 읽겠어. 아라마 협동조합의 이름이 을 달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달콤한 귤의 산미 쪽과 밀크 초콜릿의 이 맛들 기본적으로 이제 에티오피아가 나타내는 커피들의 보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 커피를 제가 한번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먹어보긴 했어요. 여러 차례 먹어봤는데 근데 이게 로스팅 일자나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숙성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 일주일 가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제가 분쇄를 해서 시음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궁금하신 내용들은 이렇게 사이트나 생두 사이트 들어가셔서 좀 더 정확한 얘기를 보시면 더 좋습니다. 뭐 농장 이야기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고 농장주는 케베데 외 농장 규모는 1헥타르 미만 참고로 1헥타르 그럼 잘 모르잖아요. 뭐 네이버나 이 다음에 검색해 보시면 1헥타르가 3025평이래요. 그러니까 3000평 정도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넌 있냐고요? 없죠. 나 1평도 없어. 예가체프 이제 농장의 설명으로 예가체프는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 산지로 한때 시다모 지역의 한 부분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다모와 시다마가 같은 말인데 원래는 시다마가 맞는 표기죠. 근데 이런 사이트들에서 이 잘못된 시다모라는 표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궁금하시면 또 찾아보시고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편적으로는 시다마가 맞는데 보통 이렇게 커피 사이트들에서 보통 시다모로 많이 써 있습니다. 예가체프만의 독특한 기후와 환경에서 생산된 커피다라고 해서 이제 아라모 협동조합은 500명의 농부들이 소속된 조합으로 대부분의 농장에서 현지 토착종 헤일룸을 재배하며 JARC라고 해서 이제 진마 Agricultural 리서치 센터. 일단 진마는 이제 지명 이름이고요. 에그리커처럴이 이제 농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진마 농업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연구조합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죠? 에그리커처럴 리서치 센터 진마. 이렇게 지명 이름을 달고 있는 이제 조합. 이거 뭐 이제 진마 농업 연구소 뭐 이런 데서 개발된 품종들도 소수 재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라모 협동 코퍼레이션으로 돼 있고요. 내가 아는 게 없어. 나도 몰라. 에티오피아 근처도 안 가봤어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저보다 더 정확한 정보들이 사이트에 있는데 물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이 없지. 내가 직접 가고 검증한 게 아니니까. 자 이제 에티오피아 아라모 내추럴 커피를 한번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싼 커피죠. 저 비싼 거 진짜 좋아해요. 없어서 못 먹어. 자 이거를 이제 분쇄해서 한번 내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과자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폴란드 쪽 유럽에 이제 출장 갔다 온 이제 저희 처남이 갔다 오면은 뭐 과자 뭐 이런 걸 잔뜩 사와요. 근데 뭐 독일 가갖고 뭐 맥주잔 이런 거 잔뜩 사왔어. 내가 하나도 못 먹는데. 근데 사온 게 어디야?
무슨 과자를 사왔는데 이게 일단 과자가 맛있더라고요. 근데 뭐 브랜드를 몰라. 브랜드 몰라요. 왜 모르느냐? 독일어야. 아니 영어도 잘 모르는데 내 독일어 어떻게 알아? 아무튼 이게 뭐 폴란드 과자인 줄 알았는데 뭘 모르겠어. 독일 건지 뭔지도 모르겠고. 자, 일단 아라모 내추럴부터 먹겠습니다. 자, 일단 커피를 10g만 갈아서 시음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좀 배전도가 살짝 있게 볶으셨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에티오피아는 이제 바로 먹을 때는 조금 볶아주는 게 좋고요. 좀 오래 놓고 먹을 때는 살짝 덜 먹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이 향도 좀 오래 연출되고. 네 생각이냐고요? 제 생각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내 생각이라고. 너무 달콤한 음료를 먹으면 과자 같은 걸 먹으면 맛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만 먹었고요. 사실 커피와 맛의 향을 느끼려면 이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네가 뭘 아는데 그러냐고요? 이게 사람의 이 감각기관이 그렇게 막 동물처럼 엄청 예민하지가 않아가지고 맵고 짜고 뭐 이 달콤한 음식들 음료 같은 거 먹고 나면 커피의 이 맛과 향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궁금하면 그런 거 먹고서 커피 드셔보세요. 잘 맛을 못 봐요. 그러니까 쓴 커피를 먹어도 잘 쓴지 몰라요 사람들이. 진짜라니까. 자, 이제 갈아볼게요. 자, 폭풍. 이야. 아씨. 진짜 내가 그라인더 사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또 그라인더 안 사고 또 뻘짓하지 않았습니까? 또 시계 산다고 뻘짓하고 거기다 또 아이폰 14 산다고 또 뻘짓하고. 나 왜 이럴까요? 네, 돈도 없으면서. 미치겠다. 요즘에 이 티소 시계 저렴한 시계 하나 산다고 또 돈 쓰고. 왜 사냐고요? 그냥 심심해서. 자, 다 갈았습니다. 자,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일단 향이 엄청 새콤한 향들이 잘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심하시면 있잖아요. 커피 마실 때 마스크를 끼고 맡을 때랑 벗고 맡을 때 틀리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 마스크 쓰신 상태에서 향을 맡으면 향이 필터링이 돼가지고 특정 향이 안 나요. 그리고 특정 향만 납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마스크 벗고 또 향 맡으면 또 그 향 느낌이 안 나.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장난할 때 많이 하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그거. 아니, 재밌는데? 나만 재밌나? 쟤는 지 혼자 재밌대? 막 이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 아무 생각이 없지. 자, 먹어봅시다. 일단 좀 내려야 되겠죠. 제가 좀만 갈았어요. 혼자 먹을 거니까, 뭐, 한 10g으로 해서 드립백처럼 한 100ml? 실제로 내릴 때는 한 130g. 뭐, 이 정도만 내려도, 뭐야, 이거. 물기가 있는 건가? 이 정도만 내려도 충분히 어느 정도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향과. 자, 물을 부어 볼까나? 저울이 또 왜 말을 안 듣냐? 자, 물을 부어 보겠습니다. 자, 130g 부어 보겠어요. 쉬쉬쉬쉬쉬쉬쉬쉬쉬. 빵빵하게 많이 올라오네. 그래도 아직 커피가 신선도가 나쁘지 않네요. 가스도 잘 올라오고
아직 충분히 먹을만 합니다. 상태가 변질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볶은 지 일주일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충분히 맛과 향을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내려놓고 이제 향과 이 웻 아로마 상태, 그러니까 웻 젖어 있는 상태의 향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커피가 품질이 좋으면 그래도 이제 항상 뭐 맛이 기본 평탄은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단향 그리고 이제 달콤한 향, 상큼한 향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로마 플레이버에서 연출이 되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스페셜티류의 이제 특징은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좋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이나 향, 단맛, 후미, 뭐 바디감, 뭐 애시디티, 뭐 스위트니스, 애프터 테이스트가 전체적으로 이제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뭐 그냥 기본 이상은 한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띵, 또 뭔 문자인가요? 자, 이제 커피를 먹어볼까요? 자, 제가 일단은 적정량만 추출했고요. 커피의 맛을 어떤지, 일단 뭐 이런 비싼 커피들은 뭐 좋은 미사 오구들을 다 갖다 붙여서 좋다, 무조건 좋다 그러는데 그럼 진짜 좋냐? 보편적으로 좀 비싼 커피들이 먹을만 하긴 해요. 네,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꼭 그런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커피의 이 홍차 계열 쪽 느낌이 있는 걸로 봐서는 뭐 제가 사용하는 이 그라인더 분쇄도가 잘 안 맞아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살짝 볶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볶은 커피들이면 사실 때깔로 보면은 엄청 많이 볶은 건 아닌데 단순히 육안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볶은 느낌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뭐 로스팅 디펙트 현상 같은 건 없지만 전체적으로 때깔이 조금 볶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향미는 상당히 좋은데 반면에 맛 자체에서 이제 쌉싸름한 맛이 이제 많이 올라옵니다. 기본적으로는 약간 느낌상 약간 모더레틀리 다크 정도의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추출을 잘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애프터 테이스트가 이제 클린한 느낌보다는 약간의 여운이 있습니다. 쌉싸름한 여운이 느껴져서 일단 밀크 초콜릿이나 귤 같은 약간 단맛과 함께 부드러운 느낌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향미가 뛰어난 것은 인정. 네. 기본적으로 플레이버나 아로마는 상당히 좋은 반면에 약간 후미가 약간 여운이 있다. 이건 물론 이제 제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두를 로스팅 잘못한 거라고 비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느끼기엔 좀 그렇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제 잘못일 수도 있어요. 제가 뭔가를 조건이 좀 맞지 않아서 뭐 그라인더가 이제 그지 같아서 뭐 기타 등등 물이 너무 뜨거워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게 물을 조금 뜨겁게 데운 상태에서 이걸 좀 식혀서 썼어야 되는데 지금 안 식히고 그냥 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잔맛들이 더 많이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가 제 잘못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향미 연출이 상당히 좋은 걸로 보면 이 커피의 품질이 그닥 떨어져 보이진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이건 이제 제가 잘못 내린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쓴맛과 떫은 느낌이 좀 더 많이 연출된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물 온도만 좀 맞춰주면 여기서 얘기하는 적절한 산미와 클린한 느낌은 연출될 것 같네요. 제가 너무 안이하게 물을 데워서 갖다 들이부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커피 맛이 밸런스가 나쁘지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뒷맛에 건포도나 밀크 초콜릿 계열의 맛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뭔 쟨 개소리야 무슨 커피에서 건포도 느낌이 난다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긴 나. 똑같은 느낌은 아니고 그냥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허접하게 내려 마셔보는 에티오피아 아라모 내추럴 예가체프 G1 등급의 커피를 한번 마셔보았습니다. 일단 비싼 커피 마셔볼 수 있어서 땡큐하고 제가 볶은 것도 아니고 남이 볶아서 선물해 줬는데
야, 넌 그냥 입 닥치고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이 정도만 해서 주는 게 어디야. 이게 다 돈인데. 아무튼 감사하게 잘 마셨고요. 우리 좋아요 로스터 대표님이나 베로티카 대표님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방송이 언제나 그렇듯이 엄청나게 뭐 중요한 얘기를 다루는 건 없습니다. 그냥 커피를 시험해 보면서 이런 커피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전달해 주는 건데 실제로 커피라고 하는 것이 상품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다 먹어볼 수도 없고 또 그런 걸 다 먹어본다 한들 정말 반복적으로 많이 먹는 게 아니면 그 커피를 이해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냥 커피라고 하는 세계관이 참고로 넓구나. 그리고 커피를 앞에 두고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아무튼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한 주간도 몸 관리 잘 하시고 일단 무탈하게 만나는 게 가장 좋겠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